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오늘은 이번 FOMC 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2025년 상반기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예상보다 더 빨리 진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시장은 이미 긴축적 메시지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연준이 내놓은 전망은 생각보다 더 강경했습니다. 금리는 분명 0.25%포인트 인하됐지만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음을 시사하자 주식시장은 급락하고 국채금리는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뒤 발표된 개인소비지출 물가지표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이에 시장은 금세 반등 모멘텀을 되찾았고 연준이 그려놓은 매파적 기조와 실제 경제지표 사이의 온도차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FOMC 회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2025년 상반기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예상보다 더 빨리 진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12월 FOMC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정은 금리 0.25%포인트 인하입니다. 지난 9월 이후 세 번째 연속으로 단행된 인하였지만 실제 시장 반응은 비둘기파적, 즉 완화적이라기보단 오히려 매파적 쇼크에 가까웠습니다.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의 직후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예상에서 2회 인하로 확 줄여 잡았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오래, 더 높게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연준이 쉽게 추가 인하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출렁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더 내려가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결정에 신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 금리는 여전히 경기활동을 의미 있게 억제하고 있다며 연준이 추세적인 물가 안정세를 확인하지 못하면 추가 인하를 밀어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동결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유일하게 금리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이 점은 아직 일부 위원들은 경기 둔화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어 무리하게 빨리 금리를 내리는데 반대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시그널로 해석됐습니다. 결과적으로 FOMC 결정에 대한 시장 첫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주가는 크게 하락했고 단기물 중심으로 국채금리는 10bp 이상 급등, 달러 강세도 두드러졌죠. 인플레이션보다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무게를 두겠다는 연준의 자세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매파적 충격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발표된 개인소비지출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입니다. PCE 물가는 연준이 참고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로 특히 근원 PCE 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이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빠르게 잡힐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식품, 에너지가 포함된 헤드라인 PCE 지표는 전년 대비 2.4% 상승해 예상치인 2.5%보다 낮았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단 0.1% 오르는데 그치며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강하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근원 PCE 역시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2.8% 상승에 그쳐 예측치인 2.9%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이와 같은 지표가 나오자 그 전날 FOMC가 준 충격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역시나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가파르게 오르지 않는다면 연준도 예상보다 일찍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시장에 되살아난 것이죠. 증시는 이에 즉각 반응에 반등세를 보였고 미국 국채금리 역시 고점을 찍은 뒤 다소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탔습니다. 연준은 전통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개인 소비 지출을 더 신뢰합니다. 소비자 물가지표가 여러 요인에 민감하게 흔들리는 데에 비해 PCE는 경제 전반의 소비 패턴 변화나 서비스 재화의 가중치 변화를 좀 더 폭넓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PCE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뉴스는 연준으로 하여금 추가 긴축 강도를 재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 입장에서는 곧장 인플레이션 압력이 수그러들 가능성을 점치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만 파월 의장을 비롯한 FOMC 위원들은 PCE가 1에서 2개월 하락했다고 해서 곧바로 정책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임을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연속성을 갖고 PCE 하락폭이 커지는 데이터가 추가 확인된다면 내년의 매파적 기조가 점차 완화되는 전환점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루 사이에 시장 분위기를 뒤바꿀 정도로 강력했던 이번 PCE 결과는 향후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달 수치의 일희일비하긴 어렵지만 시장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빨리 진정될 수 있다는 스토리에 무게를 싣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연준은 수정경 재전망에서 내년도 물가를 상향 조정하긴 했지만 그 배경에는 관세 인상 가능성, 탄탄한 노동시장, 그리고 중립금리가 실제로 이전 추정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반면 시장 일부에서는 하반기부터 상품 물가가 오히려 물가 하락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반론도 인정하면서도 서비스 물가 역시 하반기에 접어들면 추가적인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봅니다. 한편 PCE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개선된 이유 중 하나로 공급망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입 물가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지목됩니다. 여기에 미국 내 재고 수준이 충분해 기업들이 가격 전가력을 쉽게 행사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준은 이번 수정경 재전망에서 2025년 연말 인플레이션을 2.5%의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디스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 경우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집니다. 이는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춰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6에서 12개월 뒤부터 본격적으로 통계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바뀌었던 소비 트렌드가 이제는 서서히 균형점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과거 급등했던 자동차나 내구재 가격이 다시 안정화될 수 있고 이는 전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간 물가를 계속 끌어올리던 주거비나 외식 등의 서비스 물가가 하반기 들어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과열된 임대료가 주춤하면서 전반적인 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한층 잔잔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결국 2025년 상반기쯤에는 근원 물가가 연준 전망보다 빨리 2%대 초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연준이 생각보다 빨리 인플레이션이 떨어졌을 때 곧바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냐입니다. 연준은 공식적으로 내년에 2차례 정도 더 인하하겠다고 점을 찍어두었지만 물가가 확실히 잡히면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문도 열어두었습니다. 다만 FOMC 위원 일부는 중립금리가 이전 생각보다 높을 수 있어 섣불리 인하하면 다시 물가가 반등할 위험이 있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역시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2%로 확실히 내려갈 때까지 긴축적 태세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12월 FOMC는 금리 자체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매파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곧 발표된 물가지표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면서 시장은 다시 안도 랠리를 펼쳤죠. 이처럼 당분간 증시와 금리, 달러 환율은 물가지표에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내년 초부터 PCE나 CP가 연준 예상보다 빠르게 내려간다면 추가 인하 카드를 꺼내는 시점 역시 예정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의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예상보다 가파르게 안정화될 가능성은 결코 낮아 보이지 않습니다. 공급망 회복, 상품 물가 둔화, 해외 수입 물가 하락 등 디스인플레이션 요인이 다층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입니다. 연준으로서는 빈틈없는 물가 관리와 성장률 방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만큼 향후 FOMC마다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대한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은 2025년에 어떤 모습을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